비대면 생활이 증가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미국 등 서양에서도 이제 배달 문화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전문 배달부와 더불어 일반인들이 여가 시간에 짬을 내어 부업의 용도로 배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일반인들의 배달이 일반화되다 보니 그에 맞는 문제점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위생 문제였죠. 특히 미국의 경우 배달과 관련된 위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미국인들이 적극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 뜻밖에도 바로 한국의 철가방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철가방은 찾아보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잊혀져가고 있는 이 철가방이 갑자기 해외 커뮤니티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며칠 전 해외에 올라온 글을 보면 그 이유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보온 가방에 식품을 휴대하는 운전자는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운전자는 배달하는 동안 뒷좌석에 음식을 싣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나 끔찍한 모습이죠. 지난번에는 한 남자가 100만 원도 안 돼 보이는 폐차 직전의 차에 음식을 싣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차에서 약을 해도 이상하지 않아 보였죠. 이런 걸 볼 때마다 식욕이 완전 떨어지고 음식의 위생에 대해 걱정하게 만듭니다. 한국에서는 배달원이 철가방에 음식을 나릅니다. 이렇게 하면 배달 중에 음식을 만질 수 없게 되죠. 미국의 모든 배달원은 배달을 할 때 한국의 철가방을 사용해야 합니다. 철가방은 비싸지도 않고 배달원이 음식을 만질 수도 없으며 식품의 온도도 유지됩니다. 도어 대신은 왜 이와 비슷한 것을 제공할 수 없는 건가요?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글쓴이의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버처럼 아무리 개인이 하더라도 보온 가방을 지급하는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더러운 자동차나 자전거 바구니 속에 음식을 넣어 배달하기도 하고 먼지에 그대로 노출된 채 배달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죠. 그리고 차 안에서 약이나 담배를 피우면서 배달을 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음식이 완전히 외부와 차단되는 한국의 철가방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들에게 있어 철가방이 이렇게 위생적인 배달용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다른 시선에서 보고 있다니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배달원들의 위생 수준이 나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에서는 아무리 일반인이 배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처럼 폐차 직전에 더러운 자동차 바닥에 음식물을 넣고 다닌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은 배달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배달원에 대한 평가 시스템도 확실하게 되어 있고 만약 음식에 뭐라도 나온다면 한국인들은 절대 참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한국이라고 해서 배달원이나 가게의 위생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고객들의 후기나 관련 법률 등이 개정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한국의 관련 시스템이 제일 완벽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외국인들에게 있어 배달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무조건 한국이 최고라 생각되고 그렇다 보니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는 추억이라 할 수 있는 철가방이 외국인들에게는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그럼 한국 철가방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배달통이라 불리는 나무 상자를 사용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랩도 없었기 때문에 국물 요리를 배달 가방에 들고 가다 엎지르면 나무의 재질 특성상 국물을 모두 흡수해 나무가 썩고 지저분해 위생적으로 매우 좋지 않았죠. 그런데 70년대 후반 이제는 동네 철공소에서도 판금으로 철가방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야금야금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물자 역시 경제의 발전으로 넉넉해지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가방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요. 서울 모처의 한 철공소에서 주문을 받아 만들기 시작하던 것이 점점 입소문을 타 전국으로 퍼져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 역시 위생을 위해 철가방을 만든 것이니 외국인들이 위생 때문에 한국의 철가방을 부러워하며 하루빨리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요.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체계적인 배달 시스템은 철가방의 끝이 아닙니다. 일단 배달 음식의 종류부터 많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외국의 경우 이제 배달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기에 특정 음식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배달이 불가능한 음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랍스터, 스테이크, 생선회, 초밥, 오리고기 등의 음식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빙수, 과일 등 간단한 디저트까지도 배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음식들이 밖에서도 배달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외국인들은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보통 집으로 배달 주문하는 것만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해수욕장, 공원, 심지어는 길 한복판에서도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강 공원을 놀러 온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모습이 돗자리를 깔고 수많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처럼 전염병 이후 집에서 음식을 먹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배달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됐지만 여전히 한국의 선진화된 배달 시스템을 따라오기엔 역부족인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한국 철가방을 도입해도 위생이 깨끗해질까 싶어 뒷좌석 카시트도 제대로 치우지 않는 배달부들이 과연 이 철가방을 깨끗이 닦고 다닐까? 적어도 한번 휴지로 닦기라도 할 거 아니야. 카시트는 이물질이 배이면 잘 지워지지도 않아서 더 더러울 거야.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조건 저 철가방이 낫지. 한국인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지. 그러니까 저런 철가방이 가능한 걸 거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 대부분의 배달부들이 미국보다 훨씬 위생적일 것이라고 생각해. 약을 하지도 않고. 차 뒤에 철가방을 싣지 못할 이유는 없지. 오히려 재질이 철이니 닦기도 쉽고 딱딱해서 뒷좌석에 고정하기에도 좋아 보이는걸. 한국인들도 정작 자국의 배달부를 좋게 보지는 않아. 위생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욕하지. 미국과 한국은 다르지 않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봐. 적어도 한국의 배달부는 포장된 음식에 약이나 담배가 노출될 일은 없잖아. 의외로 한국에서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솔직한 말로 미국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이미 약을 하고 요리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은 적어도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철가방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해. 한국만큼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없거든. 한국에서는 어플 하나면 모든 음식을 시킬 수 있고 심지어 밖에서도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다는데 진짜야. 내가 제일 부러운 건 사실 속도야. 한국만큼 빠르게 배달해주는 곳은 없어. 우리나라에선 기본 1시간인데 한국에서는 1시간이 걸리면 이미 고객들은 음식을 취소하겠다고 난리가 날 거야. 다들 그거 알아? 한국에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배달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난 배달을 잘해서 배달의 민족인 줄 알았어. 그러네. 찾아보니 밝은 민족, 한민족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난 그래서 배달을 안 시켜 먹어. 솔직히 배달이 되는 메뉴도 별로 없지만 위생도 걱정이 되고 팁까지 얹어줘야 하는데 그럴 바에야 해먹고 만다. 문제는 미국의 배달부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보이든지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거야. 철가방을 도입해도 배달부들의 위생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똑같으리라 본다. 그냥 한국인 배달부가 음식을 가지고 오길 바라는 수밖에. 이상으로 해외에 올라온 한국 철가방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